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지현 교수님 헌법 입문 제7판 외에도 438페이지 로마트 7번 통신방송시설 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사마에럴 TV 실작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헌법 제21조 3항은 통신, 방송,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통신, 방송, 신문에 대해 각각 뉴스, 통신 진행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부속 법령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번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제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무엇의 제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의 차이 등을 보고 어디까지 인정되는가는 결국 뭐뭐뭐의 제한, 뭐뭐뭐의 한계, 이게 중요한 거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중요하나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다만 언론 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때문에 제한의 경우에도 그 제한의 한계가 강하게 설정된다. 1번에 엄격한 제한의 범위. 앞서 서술한 대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제한을 허용하더라도 그 제한은 엄격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의 합헌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이 설정되어 왔다. 이중 기준의 원칙, 사전 억제 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명확하고도 현존하는 위헌 원칙, 이익혁명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규제 수단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제한의 범위이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그 한계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법률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이번에 사전적 제한, 사전허가제의 금지. 1번의 개념과 문의점.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전허가제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행정법학상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한 뒤 일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하는 제도이다. 방송법은 439페이지 방송 등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한 주파수의 한정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된다. 방송법상의 허가가 행정법상 허가인지 아니면 이름을 달리 권리 설정 행위인 특허 등으로 볼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현재는 유동방송 관련 사안에서 내용 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 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역시 검토를 요한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는 인터넷 신문의 경우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서류로 첨부하도록 한 그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인정 요건을 규제 및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심사 선발하여 사전에 통지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여 헌법 제21조 2항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바로 항을 달리하여 보듯이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로 판단되어 결국 위헌 결정을 받았다. 양가 2번에 등록제. 신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여 등록제를 두고 있다. 등록대 자체는 합헌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등록 요건을 완벽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방과로나 짧은의 인쇄시설 소유 등록의 위헌성, 구정기간행물 관련 법이 등록 요건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소정의 인쇄시설이 자기 소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외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신문,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편집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등도 그러하다. 방가로마트 3번 인터넷 신문의 고용 요건의 위헌성. 인터넷 신문의 경우 취재인력 3명
3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과 취재 담당자,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서류로 첨부하도록 한 구 신문 등의 징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440페이지 3번의 사전적 제한. 사전검열의 금지.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전검열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전 억제 금지 원칙의 구현이다. 다음과 1번의 사전검열의 개념. 현재는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라고 한다. 헌재가 판시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2항의 검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반가 로마자 1번에 법률로서도 프로. 검열죄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며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가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21조 2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검열의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반가 로마자 2번의 명칭 형식 불문. 여기서 말하는 441페이지.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반가 로마자 3번의 행정권. 헌재는 검열 개념의 핵심을 행정권의 개입에 두고 있다. 즉, 헌재는 그러나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한다. 반가 로마자 4번의 제한적 해석. 한편, 헌재는 검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로서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검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즉, 동그라미 1번에 사전성. 헌법 제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나 사후 심사나 검열의 성격을 띠지 아니한 그 외의 사전심사는 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2번에 사후적, 사법적 규제는 가능. 검열 금지의 원칙은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 절차에 의한 영화 상영의 금지 조치나 그 효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 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는 헌법상의 검열 금지의 원칙에 배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3번에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검열 금지의 원칙은 사전심사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청소년의 음란, 폭력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이른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가로 2번 검열 인정 요건. 검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헌재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요소를 들고 검열이 문제가 되는 심판 사안에서 이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헌재는 동그라미 1번에 일반적으로 허가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의 존재. 동그라미 2번에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 절차의 존재. 동그라미 3번에 허가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동그라미 4번에 심사 절차에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검열에 해당한다고 본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서 주관식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442페이지) 양가로 3번의 검열로 인정된 예. 그동안 헌재가 사전검열이라고 하여 위헌성이 인정된 예로 동그라미 1번에 영화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에 대한 사전심의제,
동그라미 2번에 음반에 대한 공유윤리위원회에 대한 사전심의제. 동그라미 3번 비디오물에 대한 공유윤리위원회 사전심의제. 동그라미 4번 비디오물에 대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사전심의제. 동그라미 5번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영화의 등급 분류의 보류제도. 동그라미 6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 분류의 보류제도. 동그라미 7번 외국 비디오물에 대한 필수적 수입 추천제도. 동그라미 8번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대한 외국 음반 국내 제작 추천제도. 동그라미 9번 텔레비전 방송 광고 사전 심의제도. 동그라미 10번 의료 광고 심의제도 등이 있다. 443페이지. 위에서 본 등급 분류 보류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18세 관람가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분류를 보류했던 영화에 대해서 위 위헌 결정으로 등급 분류 보류제가 삭제되어 이후 제한 상영가라는 등급을 상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구영화진흥부 규정 등이 이 제한 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 것은 명확성 원칙이 배제된다고 하여 헌법합치 결정이 있다. 양가로 4번의 검열이 아닌 제도. 법원에 의한 상영금지 가처분은 행정권의 주체가 아닌 사법부가 행하는 것이므로 검열이 아니라고 한다. 납본제도, 5개 광고물 설치 허가제도, 검인정 교과서제도,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유통 관련 등록제 등도 검열제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건강기능성 식품 광고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사인 재판관이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광고면 해악이 처리될 수 있는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정치적, 시민적 표현 자유 등과 별로 관련이 없고 사전에 심사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위험도 작으므로 헌법 제36조 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도 지닌 입법자가 사전 심의로 법률을 규정하였다 하여 탄핵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재판관 2인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 심의기관의 행정주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견을 1인 재판관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는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공표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심의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혀 결국 검열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사인 의견과 위인 의견, 1인 의견 모두 비례 원칙 기관이 아니라고 보아 결국 444페이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4번의 사후적 제한. 언론 출판이 발표된 후 사후적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후 제한도 법률에 의해야 하는데 그 법률은 앞서 본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이익협력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규제수단의 선택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 5번 언론사의 소유 겸용 제한,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양가를 1번의 제한의 헌법적 근거, 독립성, 소수자 보호, 다원주의에 의한 제한, 특정 자본이나 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의 언론사가 여러 매체를 장악하여 언론시장의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 자본이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성향의 의견이 영향력이 강해지므로 공중의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이 악화되고 소수자의 언로가 막혀 언론의 다원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 언론의 독립성과 소수자의 보호와 다원주의라는 헌법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한 독과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언론사의 소유에 대한 제한과 겸용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가리분의 내용. 세 가지 제한이 있다. 동그라미 1. 하나는 언론사에 있어서 주식 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 다른 매체들의 겸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 종전에는 일간, 신문, 방송, 통신 간의 겸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나 2009년에는 이를 철폐하고 일정 비율의 겸용을 인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방송 매체들 간의 겸용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상한 제한을 두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시청 점유율에 따른 제한도 있다. 신문의 복수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였던 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을 합치 결정했었다. 동법의 신문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에 대하여 더 쉽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도록 한 규정은 단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445페이지 6번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제한의 경우 언론의 취재, 보도는 가능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법정에서의 취재가 제한되기도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취재 제한도 있다. 취재원의 보호 여부 문제. 기자가 자신에게 취재의 단초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보호하고 이를 밝히지 않을 권리를 취재원 비니권이라고 하는데, 이 비위권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는 주로 재판에서의 진술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루어진다. 형사재판의 경우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취재원 비위권은 취재원 보호를 위한 제보 가능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언론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점에서 보장이 되어야 하나 이익 형량이 필요할 것이다. 즉 형사재판에서 유무죄가 취재원에 관한 진술을 통하여만 입증될 수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 할 공익이 있는 때에는 제한된다. 통신비밀 보호와 공적관심에 대한 보도의 문제. 대부분은 공적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나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21조 4항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동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따라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은 다만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 감청 녹음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 녹음 등에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합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앞에 통신비밀의 불가침 부분에서 살펴본 바 있다. 446페이지 7번에 언론 출판의 내용상 책임과 의무. 446페이지 7번에 언론 출판의 내용상 책임과 의무. 양갑 1번의 헌법 직접적 책임. 헌법 제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동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 출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은 언론 출판에 대한 제한이 되며, 이는 헌법이 직접적으로 그 제한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양가로 2번은 명예의 존중.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명예 등 개인적 권리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인격권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이를 헌법 제21조 사항이 명시한 것이다. 반갑 1번의 명예의 개념. 대부분 판례는 명예를 하면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이라고 한다. 보호되는 명예란 개인에 대한 외부적인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현재도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해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마찬가지 입장을 취한다. 반갑 1번에 민형사상 명예보호.
방가르고는 민사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명예훼손죄 표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방가로마자 2번에 형사책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호되기도 한다. 즉 형법은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번에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정보통신망 이용 특징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일반적 명예 447페이지 훼손에 비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가중적, 주관적 요건을 두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배되지 않고 아래의 요약한 이유로 피해제도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방가로 3번의 유법성의 조각,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조화의 필요성.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리고 민주정치에서의 의견 전달, 여론 형성 등의 중요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보도를 하게 되고 그 보도로 어떤 사람의 명예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